사이다 무비튼. 당시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나는 간호사로서 매일 바쁜 날들을 보내며 남편과 사귀고 있었다.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결혼을 위한 준비도 문제 없었다. 결혼 후에 나는 전업주부가 될 예정이었기에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좀처럼 남편과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휴가가 겹치는 날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려고 했지만 하필 데이트 전날에 차가 고장났고 대차가 오기는 했지만 너무 낡아빠진 차였기에 드라이브는 패스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침 봄이었기 때문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 둘이서 산책을 하며 공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 저기 좀 가보자. 그래. 그와 함께 사고가 난 곳으로 가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군중들 속에서 차 안에 아기가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간호사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안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애엄마는 손 써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다만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누가 아이 좀 꺼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그 외 몇 명과 힘을 합쳐 애엄마와 아이를 차 밖으로 꺼냈다. 이미 그 시점에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러주었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며 구급차를 기다렸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아빠 라고 하며 울길래 작은 몸을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곧 구급차가 와서 치료해 줄 거야. 조금만 힘내자 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모녀를 태워보냈다. 그 후 아이는 살았지만 역시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던 우리로서는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1년 후에 나는 그와 결혼했다. 다만 결혼한 지 1년 차에 내가 임신하기 힘든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노력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우리 부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로 했다. 그 후 내 불임이 원인이 되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크게 충격을 받은 나는 난 당신한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없잖아. 이혼하자 라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그게. 그저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게 어딨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애 낳자고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여보. 남편이 해준 말은 기쁘긴 했지만 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런 나를 지켜보던 남편이 우리 불임치료나 한번 해볼까? 뭐? 근데 괜찮겠어? 불임치료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응, 둘이서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우리는 불임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남편 앞에서는 또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다음엔 괜찮을 거야. 라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힘들어서 매번 울었다. 왜 나한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사귀던 시절에는 아직 결혼 전이기에 아기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 피임을 했었다. 그때는 결혼해서 임신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불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게 내 얘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분명 남편도 원래는 아기를 원했을 텐데 그래도 사람이 워낙 착해서.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연락을 했다. 너 괜찮니?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엄마한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렇게 자신을 탓하기만 하면 못 써. 김서방도 너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한다면서. 응, 근데 그래서 더 힘들어. 꼭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단 말이야. 꼭 직접 낳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야. 어? 너 엄마 친구 중에 영미 이모 알지? 응, 근데 그 이모가 왜? 영미 이모도 자궁이 약해서 아기를 못 낳았거든.
에? 근데 애가 셋이나 있잖아. 입양한 거야.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애처럼 소중하게 잘 키웠고 엄청 행복한 가족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꼭 가족을 만들고 싶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행복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니까. 엄마의 말이 가슴에 크게 와닿아서 나는 곧바로 남편과 상의하게 되었다. 그러자 남편은 행복에 여러 형태가 있다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도 그렇게 말해주어 우리는 입양을 하기 위해 한 시설을 방문했다. 원장님은 매우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기로 했다.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나 그 목걸이 알아. 언니도 알아. 목걸이가 엄청 반짝거렸어. 나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점심 먹게 모이렴 이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아이가 그럼 안녕 언니 고마워 라고 말하고 휙 가버렸다. 남겨진 나는 마치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 여자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내가 찬 목걸이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다. 어떻게 이 목걸이를 안다는 걸까? 그 아이가 이 목걸이를 어떻게 아는 걸까? 반짝거렸다고 그랬지? 그러자 원장님이 마음이 가는 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찬 이 목걸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서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팔다리에 흉터가 있는 아이요. 네, 맞아요. 흉터 있는 아이요. 그러자 원장님은 나와 남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이건 그림 그리기를 할 때 항상 서율이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거 제 목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나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얘기를 듣고는 남편과 둘이서 크게 놀라고 말았다. 알고 보니 아까 만난 서율이라고 하는 아이는 2년 전에 사고를 당한 그 아이였던 것이다. 그때 서율이는 엄마를 잃고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항상 내가 차고 있었던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그리며 언니가 괜찮다고 말해줬어. 언니가 꼭 안아줘서 안 아팠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와 남편은 그때 일을 떠올리고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분명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저희 결정했어요. 네, 서율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서율이를 만나러 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오늘 언니가 서율이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뭔데? 뭐든 다 들어줄게. 있잖아 서율아, 언니랑 아저씨가 서율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 엄마 아빠가 되어도 괜찮겠니? 그럼 언니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될까? 아니, 너무 좋아. 언니가 엄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서율이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장님이 당시에 서율이는 엄마를 잃고 많이 침울해했어요. 그래도 언니 얘기만 나오면 항상 밝아졌죠. 그렇군요. 그때 제가 서율이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다니 다행이구나 싶네요. 2년 전에 만난 여자아이를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인데 부모 자식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게 되다니 정말 운명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나는 서율이의 친엄마도 걱정 없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서율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